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티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션이다. 그럼 파티션이라는 거는 쪼개는 걸 보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드디스크 하나가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써도 되지만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중간으로 뚝 하고 쪼개서 여기를 C 드라이브, 여기를 D 드라이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 쓰는 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파티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용량의 이제 테이블이나 우리 인덱스 같은 것들 있죠. 인덱스가 됐든 테이블이 됐든 이게 용량이 엄청나게 커요. 이런 것들을 작은 논리적인 단위인 그 파티션으로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이라는 건 대용량이에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몇 개 이제 중요한 그 테이블에만 집중돼서 이제 데이터가 증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만약에 뭐 학생 테이블도 있고 교수 테이블도 있고 그다음에 학과 테이블도 있고 그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제 계속해서 신입생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학생이라는 테이블은 용량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학생이 뭐 졸업했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누적해서 계속해서 그 학생들의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뭐 학과 테이블 그러면 한 학교에 이제 학과가 이제 개설이 되면 학과는 크게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용량이 커요, 작아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학생 테이블에 비하면.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인 경우에는 몇 개의 중요한 그 테이블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증가가 되는데 이런 테이블들을 작은 단위로 그렇게 나눠서 분산을 시키게 되면 이제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관리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마다 이제 신학기가 됐을 때 학생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니까 그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연도로 전부 다 쪼개서 파티션을 나누게 되면 성능 저하도 이제 방지할 수 있고 데이터 관리도 이제 쉬워집니다. 이제 하나의 테이블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파티션으로 나눴어요. 나눴다고 해서 데이터가 처리될 때 다 따로따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테이블 단위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할 때는 파티션별로 그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는 테이블 단위, 저장은 파티션별로 그렇게 이제 수행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티션의 이 개념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장단점 좀 보자고요. 자, 우리 파티션의 장점과 단점이요. 장점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접근할 때 XX 범위를 줄여서 쿼리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되더라.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여기까지 이제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가 학생 테이블 하나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홍길동을 찾을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다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그만큼 이제 느려지겠죠. 그래서 찾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만약에 학생 테이블을 이제 연도별로 잘라서 뭐 2000년도 학생 테이블, 그 다음에 2001년도 학생 테이블, 2002년도 학생 테이블 하고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쪼개 놓게 되면 XX 범위가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쿼리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되고요. 파티션별로 이제 데이터가 분산돼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디스크의 성능이 향상도 되고요. 그리고 파티션별로 이제 백업을 하거나 복구를 할 때 수행 속도가 그만큼 이제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손상 정도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이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티션별로 이제 입출력을 우리가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파티션의 장점이요. 장점이 있으면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테이블을 우리가 세분화해서 논리적인 단위로 그렇게 쪼개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더라. 그리고 테이블 간에 서로 이제 조인을 해야죠. 그 조인에 대한 비용이 이제 증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용량이 작은 그 테이블에 파티셔닝을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성능이 저하가 되더라. 그래서 파티션이라는 거는 용량이 작은 테이블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용량의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우리가 작은 논리적인 그런 단위인 파티션으로 나누는 걸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파티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고요. 자, 파티션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범위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 분할이라는 것도 있고 조합 분할이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름만 봤을 때 보세요. 범위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이제 분할을 하겠다. 그거겠죠. 해서 얘는 지정한 열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는 방법을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일별로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학생 테이블을 연도별로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범위 분할이고요. 해시 분할이다 그러면 해시 분할이라는 거는 해시 함수를 우리가 적용을 시켜요. 적용을 시켜서 그 해시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분할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해시 분할이라고 합니다. 해서 해시 분할에서는 해시 함수를 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파티션에 이제 데이터가 집중되는 그 범위 분할의 단점을 보완한 게 우리 해시 분할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고르게 분산할 때 유용하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해시 분할이요. 근데 해시 분할을 하게 되면 특정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못 해요. 함수 결과값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함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정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판단할 수 없더라. 그래서 고객 번호가 됐든 주요 번호가 됐든 이런 데이터가 이제 고른 그런 컬럼에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해시 분할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분할이다. 그럼 조합이라는 거는 섞어놓은 걸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범위 분할 방법과 그 다음에 해시 분할을 이제 섞어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해놓은 거. 해서 범위 분할로 일단은 먼저 분할을 시켜요. 분할시킨 다음에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다시 분할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조합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 분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은 범위 분할로 일단 파티션을 일단 나눠요. 나누고 나서 보니까 그 파티션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제 관리가 어려울 때 해시 함수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제 다시 분할하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조합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션의 종류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별로 잘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